네, 안녕하십니까. 고래기법 날인의 정영입니다. 오늘도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을 잘 돼야되겠죠. 근데 이 좀 상승으로 가기는 약간 역겨워 보입니다. 자, 강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미친 꿈의 차트 강남크손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지만 종목 장세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매수 포인트 있는 종목을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으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싹쓸이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샵 0988 공명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일단 노란톡 무료 참여 가능하니까요.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늦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경우는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미리 사고, 미리 팔고, 미리 예상하고 방향성에 순응한다. 그게 고래선장 주식투자법, 고래기법, 날인만의 아주 특출한 거죠. 그래서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릴 적에 항상 매매 전략 펼 적에 추세가 붕괴되는 시점. 추세가 붕괴되면 그때 가서 경기하라고 그랬지. 추세가 붕괴될 적에.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지난번에 추세가 붕괴될 적에 항상 전략적으로 짤 적에 미리.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차트가 안 되니까. 자, 차트에 제가 설명할게요. 1주, 2주 전에 추세가 붕괴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 붕괴된 시점에서부터 항상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이탈할 적에 우리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중장기 조정에 들어간다.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조정 정세 이미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미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럴 적에 지수는 조정을 받지만 전략적으로 볼 적에는 중장기, 전략적으로 볼 때 중장기 조정 장세, 기간 조정 장세, 종목 장세.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 요거 노란 거 있죠? 여기가 바로 추세가 붕괴된 시점이에요. 이 추세가 붕괴된 시점. 이 시점에서부터 조정을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고 현재 이 밑에 보면 투자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 심리. 이게 선행성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1번 투자 심리, 거래량 세 가지 지표. 이게 선행성 지표 3박자. 심리가 50이야. 죽어 있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떨어질 때 자꾸 상승을 기대합니다. 3박자가 맞지 않으면 반등성이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면서 항상 1번 거래량 투자심리 세 가지 선행성 지표가 박자가 안 맞을 때 조정에 대비한다. 종목장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또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우하향 전환됐죠. 이럴 적에 심리가 죽어 있죠. 이럴 적에 상승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기간 조정 장세, 종목 장세, 종목에서도 지수가 우하향 떨어질 때 급락세가 나타날 때는 같이 덩달아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가면서 현금 비중을 넉넉히 들고 있다가 떨어지면 돈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받고 갈 적에 그때 가서 왕자 추가 확인매에 있어서 충분하기 때문에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럴 때 현금이 최고다. 이것도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선생님. 네. 자, 코스닥 지금 시장이 충분히 지금 조정을 좀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경기 부양안 미국에서 통과가 됐고요. 오늘 하원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14일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한 찰나에 자꾸 하락장을 얘기한다는 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경기 부양을 한다는데 하락장이 왜 금리 인상 때문에 부양하면 금리 인상이 좀 앞당겨지는 건 맞는데 앞당겨지는 거지 당장 어떤 하락장이 오지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양을 뭐하러 하겠어요. 하락장, 경기가 침체되고 나빠지는데 금리가 첫 번째 인상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었죠. 다만 그동안에 유동성 장세로 거품이 많이 끼었기 때문에 그게 거품이 순간 죽어주는 건데 거품 제거하고 나면 다시 상승 랠리가 나오는 장이니까 크게 염려할 건 없고 여름철이 지나면 물가 올라가고 소비 욕구 폭발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더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경기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빨리 여름철까지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 보도록 했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3개월째 조정을 받아서 어차피 하락장이 아닌 반락의 조정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 뭐 길이의 반 정도 3분의 1 정도 조정받는다고 문제가 없어요. 800선까지 해도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가 없는데 하락의 와중에서 손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정은 반락 조정이면은 폭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가능한. 그래서 현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꼭 지수 떨어지니까 전반적인 종목은 떨어졌겠죠. 하지만 종목만 잘만 고르면 현금을 꼭 굳이 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종목 장세, 상승 초기에 코스닥 종목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부담이 없는 장세로 경기 부양의 의지가 아주 강한 시장에서 코스닥 테마 장세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올라가고 횡보 보이고 올라갔던 이 여기 저점을 약 800선의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좋은 종목 있으면 계속 투자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이 조정이 반락의 조정이지 분기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다고 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었죠. 종목 주식을 사도 상관없겠지만 지수는 조정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이런 경기 부양이 통과되는 시점에 놓였기 때문에 저는 3개월째에서 주봉이 지표가 중기 바닥에 내려온 상태에서 일봉도 연속 하락에 바닥에 내려온 상태에서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적극적인 투자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장 좀 이제 미 국채 금리 그리고 중국 증시에 따라서 많이 휘둘렸는데요. 일단 오전장은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불안한 부분이 좀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장 같은 경우는 중국 국부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상당히 낙폭을 축소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급등을 좀 안정시키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낙폭을 좀 축소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국내 증시가 좀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변수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일 가장 중요한 지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요. 아마 발표되고 나서 변곡점은 아마 목요일 날 또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마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날 어느 정도 확인 매수 전략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국내 증시는 하락에 대비하는 장세가 아닐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반등시에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개별 비트코인 정치 테마주 위주로 역시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FOMC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 시장에서 좀 압박을 한다는 관점에서 역시 급등, 급락, 좀 반복적인 흐름이 또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급락할 때도 너무 저감에서 지금 무턱대고 주력을 하기보다는 시장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려고 하면은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FOMC에서 좀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한 상태에서 역시 이번에 조정받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역시 불확실성 그리고 모멘텀 부족으로 인한 과열권을 시켜준다는 관점에서 일시적인 급락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네. 이럴 적에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적에 기법을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남한테 의존하는 사람하고는 제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배워서 하는 것이 고래기법, 선형성 매매 기법 필히 배우시기 바라고.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자, 도둑질도 배워야 도둑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든지 배워야 운전도 하는 것이고 뭐든지 실제 배워야 자기가 매매하는 거죠. 이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매매하느냐. 남한테 의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행동을 못해요. 그리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 이것은 제가 잠시 먼저 정원주 좀 먼저 하세요. 예. 제가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종목들 K사인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꿈의 로직의 이 강남 큰손의 시스템에 걸렸던 2월 10일 날 상승 신호가 포착된 게 바로 2월 10일 날짜면 바로 요 날짜가 되겠네요. 2월 10일 날 나왔다. 아주 끝내주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 강세로 인한 블록체인 쪽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이 블록체인 쪽은 꼭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전자발표는 어차피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요새 이제 미국 중심의 달러 중심의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그 민간 주도의 비트코인보다는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뭐 보안 쪽은 어차피 뜨긴 뜨는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핫할 때 일단 비트코인이 혹시 떨어져도 관계없는 게 블록체인의 보안이었죠. 주가 강세가 이때부터 나왔는데 특징적인 점이 사상 최고대라는 같은 걸 돌파하는데 양봉, 음봉 반복된 그 흐름 속에서 거래가 없었다.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게 많다고 그랬죠. 폭등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을 월봉이 깼어요. 그래서 좀 조정이 좀 이번 달 나오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점 돌파 속에 첫 번째 음봉이 좀 나왔을 때 이때 한번 단기 매도 혹은 요 봉을 깨는 순간 5일선 딱 깨면서 요날이 3월 4일 요때가 이제 확인 매도 단기 확인 매도 선춤의 매도는 3월 2일 그리고 재차 거래가 빵 터지면서 요 종가 돌파하면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5인선 대응 이렇게 해서 좀 안정감 있게 매매한다면 이런 식의 매매가 좋고요. 그냥 뭐 난 저가에 샀기 때문에 상투 찍을 때까지 하겠다. 그러면 중기적인 주봉 차트에서 5주선만 안 깨지면 계속 이어가되 5주 붕괴되면 일단 또 경계를 좀 해야겠죠. 근데 주식이 이제 항상 보면은 먹어야 내 돈이다. 그래서 챙겨야 내 돈이다. 이런 것처럼 좀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은 두우를 볼 텐데요. 두울 같은 경우에 꿈의 로직의 강남선 1월 19일 날 포착됐던 종목이죠. 1월 19일이면 바로 요때가 되겠죠. 1월 19일 아주 좋았어 이때도. 이때 포착되고 이제 큰 시세가 났는데 똑같아요. 이 종목 역시 뭐 월봉이 참 기가 막혔던 종목인데 이건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돌풍으로 인해서 국내 사전 계약 하루 만에 뭐 2만 대 이상 엄청난 뭐 계약 대수가 예약이 됨에 따라 돌풍이 이루어지면서 관련주가 올라갔죠. 아이오닉 5 시트 커버 및 친환경 원단 수주를 뭐 했다 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뭘 하든 간에 아무튼 아이오닉 관련주다. 아이오닉은 일단 뭐 돌풍이죠. 그러면 사상 최고대라는 거래가 빵 터지는데 소화를 거치고 돌파했다? 날아갈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월봉에 대한 신저가 속에 실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모멘텀이 부각이 되니까 더 빠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있어야 속도가 빠른 거기 때문에 핫한 재료 속에서 이런 포인트가 같은 것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약세, 그는 매도예요. 그리고 5일선 붕괴 시 어제 매도 이런 경계를 하면서 하셔야지 마냥 보였다는 먹었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가 이따가 제 차례 때 말씀드릴 텐데 매수가 가능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의 전문가님. 네. 자, 저는 모베이스 전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매매 전략을 펼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거래가 터지면, 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경계를 하는 것이고 현재는 돌파 시도할 때 거래가 연속 증가, 현재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면 상승세를 본다. 상승 가능성이 본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 꼭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추세가 전환되면 매수 신호 보내면 3박자, 7박자가 맞으면 패턴이 신고가 패턴. 그것도 3박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변곡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비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래가 늘죠. 이 정도쯤에 올라오니까 매물이 나오죠. 이런 쪽에 하나, 둘, 셋, 양선 세 개. 그렇지만 상승은 이틀째니까 오늘 고점, 내일 고점, 3일째가 내일이 되겠죠. 내일 상단 추세가 저항되니까 내일은 13,000원 이상 고점 매도했다가 반락하면 재매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래가 연속 증가의 세상을 보일 때는 연속 추세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를 돌파했다 밀려는 간다로 하는 것이고 저항받고 떨어지면 옆으로 행보하는 것이다. 현재 보면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내고 방향성이 잡혀있고 투자 심리가 50이니까 현재 조정받고 재차 상승 시도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제가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오늘 약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주도주로 움직였던 비덴트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비덴트는 제가 작년도 11월 18일 날 설명드리고 거의 한 80% 가까이 올라왔던 종목이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비덴트는 이제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비트코인 관련 주도주 관점에 있는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720에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2020년 11월 18일 이후에 그때 돌파가 한번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꾸준한 기간 조정 이후에 올해
2월 달부터 다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수급의 질은 좋습니다. 일단 오늘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 시도국 매수겠죠. 내일 만약에 전고점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고 이 13,000원대 중후반대가 이제 지지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꼭대기권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JP모건 쪽에서도 빗썸 쪽에 이제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파라볼릭이 중장기는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되기 임박돼 있는 만큼 월봉 차트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2020년도대의 고점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돌파가 이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 좋고요. 재료 좋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요. 그렇게 부채가 높은 기업은 아닌데 빗썸의 이제 재료를 이 빗썸 재료를 다른 재료를 생각을 해보면 빗썸 재료 말고는 없다는 거죠.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부분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뭐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투기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비덴트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제가 신규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지니뮤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721선을 2021년도 돌파가 이뤄졌던 종목인데요. 무엇보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주도주 관점에서 부각된 기업이죠. 그리고 중국 텐센트 뮤직하고 예전에 음원 공급 계약을 100억 정도 체결을 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도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저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료가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부사장이 4,000원대 중후반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만큼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보내왔었죠. 그래서 일단 지니뮤직 지금 중장기 이제 정배열 상태에 진입되고 있는데요. 아직 월봉 차트를 봤을 땐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MACD 같은 경우가 막 0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월봉상 적산병 출현과 함께 밀집 국면에서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2개월 전의 고점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아까 비덴트랑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수급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메타버스 앞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몇 년 뒤에는 뭐 300조 원 가까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리뮤직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강남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스타 신소재 먼저 설명드릴 텐데 이 종목의 기본 마인드가 우리가 중국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겠느냐 이걸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연도 초에는 이제 그래핀 양산에 대한 설비 구축 완료 계획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짐 로저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보다 더 중요한 것이 꿈의 신소재 그래핀이다. 인터넷은 산업의 기초입니다. 바로 2000년도에 IT 인터넷 버블이 형성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그게 인터넷 붐이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보다 더 중요한 게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산업이 발전됐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그래핀이 중요할 것 같고 현재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주 강세 기대감. 이건 바로 제가 중국 자체를 아셔야 되는데 중국은 15년 후에는 GDP 약 2배 정도가 성장할 것이다. 바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100% 금융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앞으로 커진다라고 봐요. 미국 자본 들어가면서 중국 종목들이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해결됨에 따라 주가 강세가 앞으로 나오면서 정상적 실적을 이제 실적에 따라 정상적인 주가를 형성할 것인데 그동안에 뭐 회계 분식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주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차트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점진적 상승을 노리셔야 되는데 월봉이 이제가 신저가 속에 한 번 올라갔지만 다시 한 번 신저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바닥 지금 이제 두 번째 바닥이 형성되려는 찰나인데 바로 11월 달 작년도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여기서 요것만 돌파하면 요게 이 종가가 1,805원 1,805원 돌파하는 순간은 이제 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오늘 십자가 나왔으니까 저는 일단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갈 거라고 예상하니 그리고 시진핑이 또 사스 끝나고도 왔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또 현재 중국 양해가 있기 때문에 중국주도 뭔가 해야 되는데
바로 딱 그래핀 관련주로 요 종목도 지금 이슈가 연초에 그래핀 양산 이런 얘기가 또 뉴스화 된다면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딱 나왔으니까 현재가 적적인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서 월봉에 대란거래 빵 텄던 저가 1640원만 붕괴가 안 된다면 점진적 상승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미투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투온 현재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인데요. 구글 플레이 3월 중 도박 앱 허용한다. 소셜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적적인 매수 관점과 함께 최근 저점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쭉쭉 위로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의 전문가님. 네. 자, 백광산업을 좀 볼까요? 삼성전자와 협업하면서 우리나라 고순도죠. 네, 고순도 염화수소 고순도를 국산화 수혜가 기대된다 해갖고 장중에 냅자 상한가 막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잘 보시면 일봉 상태였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전 고점을 근접할 때 거래가 늘 적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 이 매물대라고 하는 게는 반드시 수화를 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전환되면 그 다음날 반락해석을 보입니다. 근데 4,000원이 매수 적정가고요. 신고가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항상 내려올 때 조정을 받을 때 5일선 매매는 유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가 3중 고점을 형성하는 주이기 때문에 5일선 회복 다음 주 지지받고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아이크랩부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관련주, 정치 세력 관련주 이런 정보들은 오늘 이틀째죠. 내일이 3일째. 3일째는 항상 단기 매도권이라고 그러죠. 5일째는 중기 매도권, 단타는 당일. 매물대 진입하니까 내일 물량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시가에서 올릴 때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시가에 반락할 적에 조정을 충분히 하루 이틀 받을 적에 5일선에 근접할 적에만 매수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런 정보도 패턴 자체가 이변성이니까 역시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 신고가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기로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해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수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찬스가 왔을 때 한번 덜썩 덮치죠. 그만큼 이번 기회가 가장 마지막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노란톡에도 무료 입장도 가능하니까 샵 0988 공명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시게 되면 바로 무료 정보 드리니까요.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샵 0988 강남근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면 저녁에 22시, 항상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MTNW에서 공개 방송하니까요. 꼭 무료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죠. 미친 꿈의 차트 신호 포착된 것들 많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진혜 전문가님. 네. 지수가 조정받을 적에 실전 매매 기법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항상 한 템포 쉬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배워서 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 지수가 급락세가 조정받고 급락세가 나타날 적에는 이거고 저거고 다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성공 투자 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